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인가 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취소권은 추인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때의 3년, 10년의 기간이 제척기간인 것입니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은 있으나 제척기간의 중단은 없고, 제척기간 도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지만,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를 재판상으로만 해야 하는, 즉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출소기간인 제척기간과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출소기간인 제척기간에는 채권자 취소권, 친생 부인의 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이 있고, 재판 외의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에는 매매 예약 안결권,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출소 기간이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서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분할씨는 전 남편씨와 2018년 10월 23일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 분할씨는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10월 22일 전 남편씨를 상대로 관할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씨는 청구 취지에 피고는 은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고, 청구 5년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하여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 분할씨는 제척기간 2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1월 1일 전 남편씨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 2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의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 효력이 인정된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정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민법 제839조 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 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이 분할씨는 협의 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시의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이 시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간, 즉 이의신청 기간, 상소 기간, 즉시 항고 기간 등을 지킨다는 것에는 주장이나 항변, 증거자료 제출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